매일 밤 위험천만한 거리를 헤매는 70대의 할머니. 목적도 없이 거리를 방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들 때문이라는데. 죽을래? 나한테? 얼굴이 한번 맞을래? 한번 죽어볼래? 나한테 맞을래? 맞을래? 나한테?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 앞에서 또 하나 죽을까봐 그냥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웃들이 밤마다 할머니를 보았다는 거리에 직접 나가보기로 했다. 이미 한산해진 밤거리. 부쩍 추워진 날씨에 또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됐는데, 여기저기 할머니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제보 속 주인공으로 보이는 노인의 모습은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를 만난 건 동네 어귀에서였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느릿한 걸음으로 동네를 배회하고 있는 노인. 바로 이웃들이 이야기한 72살의 윤경이 할머니였다. 우리는 우선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 없나 해서 제가 도와드릴 건 좀 없나 해서 왔어요. 저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일은 없으세요?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도움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할머니. 긴 대화를 피하고 싶은 듯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는데, 버젓이 집도 있다는 할머니가 왜 매일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걸까? 석연치 않은 마음에 할머니가 가는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나 죽이라고? 그냥 죽여놓고 또 나 죽이라 그래? 형도 죽여놓고 뭘 물어봐? 할머니가 들어간 집에서 들리는 욕설 섞인 남자의 목소리.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 봐야 했다.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 없어요. 밖에서 큰 소리가 나가지고. 아이 없어요.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온 중년 남자, 바로 아들이었다. 도대체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이트 잠깐만요. 그때 할머니의 말을 재빨리 막아서는 아들. 이게 아니고요. 물한 마야, 어? 이게 아니고 웃지 말고 들어가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숨만 내쉰 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잠시 후 아들이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할머니와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아들은 도대체 왜 이른이 넘은 노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던 걸까? 큰 소리 나서 아까 찾아뵀었는데 도와드릴 건 없고요. 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걱정이 돼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별일 없으신 거고요.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할머니는 아무 일 없다며 제작진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 사이 밖으로 나온 아들을 따라가 보았다. 대낮부터 술에 취한 듯 비틀대는 걸음걸이로 동네를 누비는 남자. 이웃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무언가 부탁을 하는 듯 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다시 발길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안경점이었다.
못하고 있어 지금. 도대체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 남자가 나간 후 안경점 주인에게 물었다. 준비해도 지금 10,000원씩. 먼저 한 열을 한 하나 빌려주고서는 또 가서 돈 빌려달라고 안 주지. 그 돈 가지고 술 먹는 거 같아가지고. 술을 좀 자주 드세요? 그러면 요즘에 술좀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눈 양반이 한 걱정이던데. 시장의 다른 상인들 역시 남자가 돈을 빌리러 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돈 빌려다 뭐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술 먹는 건데 섞어서도 외상 안 갖고 가져가니까 낮인데도 그냥 가면 술 들어가서 술 달라고 그래. 근데 내가 4년째 사는데 멀쩡한 거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늘 술에 취한 채 다닌다는 아들. 아직 술값을 구하지 못했는지 또다시 어디론가 향했는데, 그런데 이번엔 그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다. 근처 화원으로 들어가 주인과 얘기를 나누더니 잠시 후 빈손으로 화원을 나서는 아들. 손에 있던 검은 봉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분 혹시 요거 산소를 그럼 산세베리아랑 돈이랑 바꿔주신 거예요? 삼성 내주는 거야. 그냥 돈 달라고 하는데 그냥 돈 없는 거야. 놀랍게도 작은 화분 하나를 팔고 갔다는 것. 돈을 마련한 아들이 곧바로 향한 곳은 바로 슈퍼마켓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술병을 집어드는 아들. 돈을 빌리려다 번번이 실패하자 집에 있는 화분까지 팔아 술을 사고 있던 것이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 남자의 상태를 가까이서 확인해봐야 했다. 계세요? 저 잠깐 들어와도 될까요? 제작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아들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근데 어르신 어디 가셨나 봐요? 어머니 좀 뵈러 왔거든요. 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약주 좀 하셨어요? 많이 먹었는데 막걸리 한 통 소주 먹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답답해갖고 막. 술을 마신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는 남자. 이미 조금 전에 사온 소주 2병을 모두 비운 상태였다. 낮인데 술을 드신 거세요? 예, 먹었습니다. 승질나면은 그렇게 좀 먹게 되네요. 동생, 나 술 먹었거든? 나 거짓말 안 해. 지수하고 이혼해갖고 술을 내가 좀 먹었어요. 1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직업도 잃은 채 술로 절망감을 버텨내고 있다는데, 혹시 그 화를 칠순의 노모에게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닐까? 집안에 좀 큰 소리가 좀 많이 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요? 네. 아유, 그 절대 없죠. 전혀 그런 건 없으시고. 당연하죠. 괜히 내가 뭐 우리 엄마한테 예? 막 대들고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 엄마가 제일 힘들죠. 내가 막둥이거든요. 자버리고 회사할 때도 또 우리 엄마 손잡고 운동하고 그래요. 어머니 부양만큼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남자. 하지만 그날 밤 역시 할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한참 동안이나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집 앞에서 지켜본 결과 하루에도 몇 차례 술병이 든 봉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남자. 그의 알코올 의존도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는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술을 마신 이후의 행동이었다. 그래? 그치? 너는 불러다 있잖아. 없다 하더라고. 술에 취해 있을 때면 거리의 행인에게까지 욕설을 서슴지 않는 모습. 할머니 역시 술 취한 아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도 할머니는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 않았다. 도로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가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하지 못해 부딪히는 일도 많았던 것.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는가 싶더니 인근의 작은 교회로 들어가는 할머니. 자정이 다 된 시간, 할머니는 왜 교회를 찾은 것일까? 계세요? 계세요? 할머니 여기 오신 거예요? 눈이 안 보여갖고 눈이 침침하세요? 심심한 정도 아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세요? 땅만 이렇게 좀 허옇게 보이고 눈을 향해서 못 건진대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차나 사람을 제대로 피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는데 한참을 설득한 끝에 아들에 대해서도 솔직한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생각 없는 기가 막히지요. 생각을 안 해야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생각하면 눈물 나고 아버님 술 많이 먹었어요? 말도 못해요. 경차 들어 마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술 먹고 태국이고 저녁이고 내쫓을 때가 있어요. 소리 지르고 와봤으니까네 할머니 그냥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자고 지 말만 대로 한 달씩 먹으면 계속 쫓겨다녀요. 계속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버리고 나와야 조용하고 안 그러면 사람 하나만 보면 그냥 아가 쓰고 나이를 욕을 하고 나이를 치니까 그동안 술 취한 아들을 피해 거리를 헤매다 교회가 비어있는 새벽에만 잠시 눈을 붙이며 생활했다는 할머니. 자식들끼리 싸움이 날까봐 딸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는 고통. 항상 밤길을 방황하면서도 할머니는 술에 취한 아들 걱정뿐인 듯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 근처에 산다는 딸을 만나보기로 했다. 누나 엄마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은 엄마가 그 암 환자인데도 술만 먹었다면 엄마를 갖다가 막 팬대요. 딸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폭력까지 가한다는 것. 게다가 실례지만 어머니께서는 어떤 암을 앓고 계신 거예요? 대장. 얼마 전 대장암 수술까지 받으셨다는 할머니. 그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모자의 일상. 할머니의 동의를 얻어 폐쇄 위로 TV를 설치해 지켜본 결과 할머니가 견뎌야 하는 아들의 학대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아, 배고파. 아, 밥 달라고. 뭐야, 이거? 에이씨. 아이씨. 짜네. 이래, 아들은 매일같이 할머니에게 거침없는 욕설을 내뱉고 있었고 그런 아들을 피해 방에서 혼자 맨밥을 먹는 할머니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 담배 펴줘. 돈이 없어 나는 이제. 네. 아, 나한테 좀 달라고! 미친년아! 나한테 죽이려고 그래? 어? 이 병신 같은 년. 나 죽이려고 하냐고! 우리 아버지 죽여놓고 형도 죽여놓고 어? 진짜 한 때리고 싶다네. 알았냐? 네가 나한테 담배 사줬어, 뭐였어? 어? 담배 사줬어? 죽을래? 나한테? 얼굴이 맞을래? 한번 죽어볼래? 나한테 맞을래? 맞을래? 나한테? 급기야 노모에게 폭력까지 가하고 있는 아들. 시각장애에 항암 치료까지 받고 있는 할머니를 더 이상 아들의 폭력과 학대 속에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 다시 할머니를 찾았다. 계세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예예. 다 나가세요. 네. 남몰래 견뎌야 했던 아픔.
할머니는 그동안 당해왔던 폭력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털어놨는데 뭐 침대에다 집어 던져갖고 지금 허리가 아파갖고 담배 사달라고 해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만땅대서 막 무조건 때려. 이건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나가서 하는 것보다 나한테 다 낫다. 이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가서 남한테 그러면은 두드려 맞잖아요. 원망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자식이니까. 10년 전 술 때문에 남편을 잃었다는 할머니. 큰아들 역시 같은 해 술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이제 하나 남은 막내 아들마저 그렇게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형이 있어갖고 형도 그렇게 술을 먹고 죽었어요. 그것도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 앞에서 또 하나 죽을까봐 그냥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고령의 나이에 건강마저 악화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병보다 할머니를 아프게 하는 건 바로 술에 빠져 세상과 등진 막내 아들이었다. 빨리 나가셔야 돼. 네? 나가야 된다고. 난리 치니까. 얼른 가세요. 저희랑 같이. 아니야. 얼른 가세요. 나가세요. 나는 혼자 있다가 내가 피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는 얼른 나가세요. 아들이 올 시간이 됐다며 서둘러 제작진을 내보내는 할머니. 하지만 이대로 매일 아들을 피해 거리를 헤매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우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보기로 했다. 할머니 그 상황을 봤을 땐 학대 정도가 뭐 이제 언어 정서적인 것부터 해서 신체적인 학대까지 이제 다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르신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아드님과의 분리가 가장 우선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저희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모든 걸 알게 된 딸들이 제작진과 함께 아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취재 후 처음으로 술에 취하지 않은 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아니 술 먹고 곤약하고 나도 깨고 나면은 막 미치겠어요. 얼마나 가는 매우 불효인데 미치겠다고. 그때가 내가 술 먹으면은 어? 나 진짜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 어머니한테 잘못하고 좀 형제들한테도 내가 미안하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 다 미안하고 그렇다니까 쉽게네요. 하지만 제작진을 만난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한 채 거리를 헤매는 아들. 이미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듯했다. 할머니와 아들의 변화된 삶을 위해 인권수사대가 머리를 맞댔다. 전형적인 알코올 의존증 환자분이신데요. 주변 여건이나 가족력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요. 내과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가족 간의 관계 때문이라도 지금 바로 입원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보미를 파견을 시켜서 그다음에 식생활이라든가 어르신 영양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식생활하고 어르신 집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돌보미를 좀 파견시켜서 좀 지리망을 좀 잘 연결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자녀분에게 피해가 갈까봐 학대를 은폐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넘어진 거고 그냥 우리 아들은 잘하는 거고 술을 먹을 때만 그런 거고 아무 문제 없고 이상 없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 문제는 노인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친족이라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들이었다. 그 때문에 피해 노인 대부분이 적극적인 신고조차 꺼려 사태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노인학대를 가족들 간의 문제로만 방치할 수 없는 상황. 그날 바로 인권수사대가 직접 모자를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자식이기 때문에 학대를 견디면서도 마음의 병이 깊었던 할머니. 전문가의 상담이 시작됐는데 다 내 잘못이죠. 다 그러잖아요.
많이 노력하고 공들이셨잖아요. 자녀분들 키우실 때. 근데 어머니 너무 죄책감 갖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들 역시 인권수사대에 방문해 놀라는 듯했지만 곧 거부감 없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맨날 잘 외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어떤 사물의 이름 같은 것들 이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알코올 의존 쪽으로 알코올 의존 같은. 본인이 생각하실 때도 그러세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알코올 중독의 치료라는 거는 결국 잃어버린 옛날 내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있으니까 많이 노력하실 것 같고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안 먹어야지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이번 계기로 병원 가게 되면은 옛날 자신 모습도 찾고 처자식도 다시 데려와야죠. 술 안 먹고 그만 또 효도도 하고 모든 게 있을 때문에 다 망쳐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술로 인해 망가져버린 그간의 삶을 후회하고 이제라도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 새 삶을 찾기로 결심한 아들. 가장 먼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병원 갖고 이번에는 진짜 내가 다짐해갖고 잘 치료받고 올게. 걱정하지 말고. 응? 잘 치료받고 올게 엄마. 열심히 응? 미안해 엄마. 길고도 모질었던 술과의 전쟁을 끝내고자 굳게 마음먹은 아들이 차에 올랐다. 할머니에겐 7살 아이와 다를 바 없이 걱정스럽기만 한 아들. 더 걱정하지 마시고, 응? 건강하고, 이번에는 완전 따끈하고 나올게. 의사 선생님이 다 됐다, 다 됐습니다 하면 그때 와. 예.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보다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는 착한 아들이었기에 할머니는 더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한 채 희망의 끈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 도착한 아들에게 다시 한번 전문적인 상담이 시작됐다. 이미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지만 또다시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술의 노예로 전락했던 아들. 앞으로 더 심한 형태의 알코올 의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신 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폐쇄병동 입원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약물 치료와 프로그램 치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른 개입이 필요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알코올 치료에 들어가기 전 전반적인 몸 상태에 대한 진단도 이루어졌다. 다행히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간에도 간경화라든지 급성 알코올 사용과 관련한 급성 합병증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코올 사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몸을 잘 보호하고 이렇게 지키면 많이 회복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다행인 것은 아들 스스로 강한 치료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참 못된 아들, 못된 아빠, 못된 남편. 진짜 그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내가 술 먹고 왜 그랬는가. 또한 앞을 보지 못했던 할머니를 위해 안과 진료도 이루어졌다. 다행히도 할머니의 눈 상태에 긍정적인 소견이 나타났는데 오른쪽은 희망이 없는 눈이고 왼쪽은 지금 해보니까 눈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안 보이지만 살아있어서 그건 수술을 하면 시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가망이 없다고 여겼던 할머니의 눈. 하지만 수술을 통해 어느 정도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른쪽 눈은 옛날에 아마도 피가 나서 눈 속에 그래서 백내장이 생기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지만 시력이 안 나오는 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꽤 몇십 년 된 거겠죠. 왼쪽 눈에는 녹내장이 말기쯤 와 있고 백내장도 아주 끝에 와 있고 제 생각에는 녹내장은 약으로 치료하고 백내장은 수술하면 시력이 사람 이렇게 구별하고 텔레비전 보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암흑과 같았던 할머니의 삶에 드디어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수술 받으시면 지금보다는 좋아지실 거네요. 예, 감사하죠. 감사하죠.
시력이 좋아지시면 어떤 거를 제일 먼저 보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아들한테 가봐야지. 잘 있나 이제. 그리고 이제 홀로 생활해야 할 할머니에게 거처를 옮길 곳을 권유해 왔는데 아들 태어나실 때까지 딴 데 가 계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어. 여기서 그냥 있을 거. 선생님을 들어자고 그냥 그래야지. 내가 그렇다 해서 아들도 없고 집을 텅텅 비워놓고 나가서 있기가 싫네. 마음이 내치지 않아. 먹고 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극구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겠다는 할머니. 고맙게도 지역복지단체에서 돌보미를 파견.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할머니를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시원하세요? 예. 사랑해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잡수세요. 노인학대가 좀 발생을 했을 때는 가족 안의 문제라고 많은 경우에 생각들을 하시는데 가족 안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이게 계속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가 딸과 함께 오랜만에 남편의 산소를 찾았다. 영감 잘 있었어? 아이고 오랜만에 왔어. 병원에 갔거든. 병원에 가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해고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나오게 해줘. 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그냥 그래 놔줘요. 딸 역시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고통을 살피고 돕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해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거 엄마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린 전혀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 엄마 애쓰셨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엄마. 엄마 그동안 엄마 마음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엄마. 앞으로 잘할게. 신경 좀 더 써줄게 엄마. 아들이 알코올 의존증에서 완전히 치료되는 날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할머니. 앞으로도 지자체와 인권수사대는 이들 모자를 응원하고 지켜볼 것이다.